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정치법무장관 박범계가 김호수에 대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김호수가 소위 청부 고발 의혹이 터지자 손준웅 검사의 판결문 열람 기록과 그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컴퓨터를 압수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고 아직 감찰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윤석열 전 총장이 거론되는 사건에서 적당히 감찰을 할 리도 없고 악착같이 뒤지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검찰 내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을 통해서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로 이어갈지 여부는 검찰총장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국회에 나와 감찰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 감찰에서 진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호수를 겨냥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호수의 귀에 이 발언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박범계는 더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가까운 관계 이상이라거나 정치 검찰의 정황이 보인다는 등 일방적으로 추측을 쏟아내며 김호수에게 수사 전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박범계의 국회 발언과 동시에 뉴스버스에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A가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그가 자신과 김웅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자료와 고발장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정권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수사로 확대,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사안과 무관한 것 같다는 목소리는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호수는 박범계로부터 수사 지휘권에 준하는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손준성의 혐의점이 발견되든 아니든 조만간 수사체제로 전환할 것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호수의 신속한 감찰 지시 행태에 대해 현 정권 관련 비리 수사는 늑장 부리면서 이번 사안에는 신속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어이없고 딱하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이 소위 손준성 검사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면 어떤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 수사하게 될까? 첫째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의 실체와 작성 주체 그리고 전달 경위 진상 규명일 것입니다. 손 검사는 문건 작성한 적도 건넨 적도 없다며 분명히 밝히고 있고 김웅도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것은 제보자 A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 텔레그램에 과연 자료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검찰이 불안정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련됐다는 추정 결론에 이른다 해도 그것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어려울 것이란 법적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게 설령 맞다고 해도 형사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검찰 내부 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수사 쟁점은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누가 유출했는가, 또 이것이 과연 범죄가 되는가 여부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미 내부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킥스를 통해 손준성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열람해 출력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대검이 휴가 중인 손준성 검사의 자택을 기습 압수수색한다거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킥스 열람 조사에서 손 검사의 자료 열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람하고 프린트물 출력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인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설령 킥스 열람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열람은 검사라면 업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손 검사는 대검 정보수집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판결물 열람 자체가 그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김웅에게 전달된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웅은 이미 텔레그램상의 자료를 그때그때 다 삭제한다고 밝혔고, 손 검사의 휴대폰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 소위 여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공작을 씌워 전개할 때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없었던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생성될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손 검사 휴대폰에서 설령 자료가 남아있다 해도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명 판결문이라고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려운 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냐 논란이 남고, 무엇보다 자료를 김웅에게 건넸다 쳐도 그것이 손 검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당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수사 쟁점은 이번 소위 청부 고발 의혹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이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스버스 측도 단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업무상 측근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입을 억지 추정하는 것일 뿐 윤 총장의 개입이나 지시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야당에 자신의 가족 관련한 청부 고발을 지시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 손 검사가 불과 2달 전에 취미애가 인사낸 사실이 드러났고, 소위 고발장의 접수인으로 나오는 배용원 검사 역시 손 검사와 함께 취미애에 의해 인사 발령된 취미애 라인이란 점에서 윤석열 개입이나 지시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황당한 것입니다. 나아가 여당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범계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정치검찰 김호수가 결국 정권의 의도대로 부하 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 세력이 이번 사안을 갖고 조사의 시간을 길게 끌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를 할 텐데, 그런 의도에 대해 국민이 다 꿰뚫어보고 있고 그들에게 역풍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